이번 주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광고 심리학, 그 마케팅 정보 처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진행 순서는 우리가 실제 자극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깊이 하는 순서로 차근차근히 진행할 건데, 오늘은 감각과 지각이에요. 예, 보시면은 우리 감각기관 우리 몇 개 있죠? 오감이 있죠. 6개가 있으면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외부 자극에 대한 거, 인지 처리에 대한 거를 차근차근히 배워볼게요. 이 감각 먼저 해보죠. 보세요. 여러분 잡지를 봤어요. 그럼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수염 아저씨. 왜 수염 아저씨가 들어오죠? 신기하잖아. 예. 이게 수염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그 레터링을 한 거죠, 그죠? 워드 아트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흔히 보지 않는 게 있으면 더 봐요. 그게 뭐죠? 그게 광고의 매력이죠. 자, 아까 오감이 있죠. 이런 자극물들이 노출이 돼요. 노출은 영어로 exposure죠, 그죠? 지금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고 제가 노출이 되어 있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극물이 된 거예요, 제가. 그죠? 저한테는 여러분이 자극물이 된 거고, 이게 노출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있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예. 그럼 이게 주의예요. 주의를 준 사람, 주의를 안 준 사람. 자발적 주의가 있어요. voluntary.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의를 주면 자발적 주의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놀랐죠? 이건 비자발적 주의예요. 폭탄 터졌으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그 다음 해석의 과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노출이 안 되면은 광고는 없어요. 노출이 안 되면 마케팅은 없어요. 노출은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할아버지 보였죠? 아저씨, 그 멋있는 아저씨. 노출의 퀄리티를 조정하는 건 마케터의 일이에요. 어떤 형식의 사운드, 어떤 형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헷갈려요. 매체는 뭐죠? 미디어, 그죠? 내 정보를 전달할 때 이거를 매개하는 거,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불러요. 라디오 매체죠. TV 매체죠. 근데 비클은 뭐죠? 이게 헷갈리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매체의 서브셋이 비클이에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네이버는 뭐죠? 매체가 아니라 비클이에요. 이해되시죠? 구글 비클이에요. 인스타그램 비클이에요. 근데 매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매체는 카테고리고 매체 안에 서브셋이 비클이에요.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메시지는 비클이 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콘텐츠를 메시지라고 하죠. 우리는 뭘 고를 수 있죠? 이 세 개를 다 골라야 돼요. 캠페인을 위해서 어떤 매체를 고를지, 그 매체 안에 어떤 비클을 고를지, 비클에 어떤 콘텐츠를 실을지, 세 가지를 다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체 기획, 광고 기획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망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텐데 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기획하면 잘할 것 같죠? 의외로 힘들어요. 의외로 대부분의 마케팅 캠페인은 망해요.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죠. 이 정보는, 우리 감각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컴패러티브 얘기했죠. 상대적이에요. 시끄러워요 여러분 지금? 안 시끄럽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시끄러울 수 있어요. 옆에 쩝쩝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시끄러울 수 있어. 제가 미국에 처음 간 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 그때도 스타벅스 있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영어 공부 그 토익 시험 보고 갔거든요. 리스닝 하고서 영어가 들릴 것 같죠? 저 구석탱이에 한국 사람들이 2명 앉아서 얘기하고 연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큰 스타벅스에서.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거니까. 그게 주의예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할까 하다가 안 했죠. 요즘 그러면 뺨 맞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이래요, 그죠? 주의는 우리가 줘야지 기억을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감각은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감각은 금방 익숙해져요. 영화관에서 여러분들 어둡죠,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좀 나아지잖아요. 감각 수능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이 락 콘서트를 갔어요. 영국에 갔어요. 그래서 락 콘서트에 가서 막 흔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처음에 시끄럽죠? 가만히 있으면 시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감각 수능이에요. 잔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시각은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밝은 빛을 눈에다 팍 비춰요. 그럼 이 빛이 좀 오래 가요. 여러분 신체 검사 받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빵 하는 거. 귀도 마찬가지예요. 폭탄이 터진 적 없겠지만은 군대에서 폭탄을 던져요. 수류탄을. 그럼 꽝 하잖아요. 이게 남아있어요. 윙 하고 남아있어요. 이거 잔향 청각이라고 해요. 잔향 기억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보면 아까 오감을 통틀어 감각 기억이라고 해요. 오감이 기억되는 걸 감각 기억, sensory memory라고 하는 거죠. 감각 기억은 아까 얘기했죠? 짧아요. 오래 안 있어.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감각 기억을 오래 묶어 놓는 게 뭐죠? 그게 마케터의 지혜예요. 그죠? 마케터가 잘 하면은 감각 기억을 오래 묶어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또는 단기 기억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광고예요. 여러분 빌보드 광고 안 볼 것 같죠, 그죠? 그 거리에 있는 이런 대형 광고 간판 봐요. 그래서 보세요. 이건 서브웨이 광고인데 주목을 했죠, 여러분들? 왜 주목을 했죠? 단어가 특이하니까. 단어가 특이하니까 주목을 한 거예요. 그 밑에 Now that we have your attention. 우리가 주목을 이끌었으니까 서브웨이 먹어라. 간단하죠?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욕한 적 있죠, 그죠? 여러분 반에 고등학교 다시 갔어요. 앉아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 데서 그 인간이 막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막 귓속으로 막 파고 들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 시끄러운 데서도. 왜 그렇죠? 나랑 관련이 있으니까. 인간의 감각은 생각보다도 엄청나요. 집중만 한다면. 여러분 공부 정말 안 됐는데 갑자기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공부가 초인적으로 된 적이 있죠? 그게 이 인간의 힘이에요. 감각의 힘입니다. 보세요. 감각은 의외로 상당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바나나 우유 먹습니까? 외국인들 바나나 우유를 여기 한국에 오면 꼭 사서 먹어요. 왜 사서 먹을까요? 바나나를 왜 먹어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바나나 안 들어있어요. 바나나를 그냥 사서 먹고 우유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먹잖아요. 바나나 우유 중에서 레몬한 거 먹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40년 이상 이 절구통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익숙한 때문에 그래, 익숙함. 이 자극물 자체 비주얼 자극이 이미 머리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도 편의점에 가면은 바나나 우유 살 때 이 절구통을 사게 돼요. 가격도 거의 똑같고 내가 봐왔던 거기 때문에 사는 거죠.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믿고서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포장도 감각 자극이 이거를 이제 매니퓰레이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시각이 우리 감각이 몇 퍼센트 차지하죠? 여러분 눈 지금 감아보세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다니까요. 시각은 우리 감각이 60%를 차지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청각. 여러분이 헬렌 켈러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에 안 보이잖아. 일단 앞에 안 보면 어디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공포 영화 이런 거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포스러워요, 진짜. 앞에 어떤 괴물이 있을지, 공포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컬러 중요하죠. 애플이 컬러 마케팅을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과거에 이어폰들은 다 검정색이었었어요. 여러분 애플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아이폰에서 이제 백색 이어폰을 끼는 순간 애플색의 일원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이제 이어폰을 이제 검정색이 없잖아요. 애플 이어폰 검정색 봤어요? 없어요 다. 물론 무선은 이 그레이드 있지만은 대부분 흰색이죠. 예. 컬러 마케팅. 청각도 중요해요. 청각이 왜 중요하면 청각은 언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여러분한테 제가 뭘 외우라고 했어요. 자, 지하철역 한 5개 연달아 외우는 사람 있어요? 지하철역 한번 외워볼까요? 강남, 설릉, 신도림, 양산. 박수. 예, 네. 10개 외울 수 있어요? 10개는 조금 거시기 하죠. 보면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리피트 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당산 뭐 설릉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 친구 전화번호까지 해서 전화번호 5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그죠? 한국어 배울 때 가나다라 배우죠? 일본어 카타카나 배우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청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막 이상한 생각 떠오르죠? 막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어떻게 떠올라요? 시각적으로 떠올라요? 청각적으로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가상의 인물과 대화 안 해? 나쁜 나와 좋은 나가 막 싸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집에 가 누워 있을까 아니면 공부를 할까 막 계속 막 있지 않아요? 이게 청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청각적. 청각은 언어고 언어는 인간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청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각과 청각은 90% 이상이에요. 그죠? 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 청각에 엄청 민감해요.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팝송 틀어놓는 거 봤어요? 백화점은 클래식. 왜? 느긋하게 하려고. KFC에서 클래식 튼 거 봤어요? 왜 그렇죠? 빨래는 음악을 틀어야지 애들이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라고 하는 거죠. 광고에도 사운드가 엄청 중요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재석 그 감독이 만든 광고인데 한번 보세요. 자살 예방 캠페인이에요. 동영상이에요. 엄마, 엄마, 무슨 일 있어? 나와봐봐. 엄마, 엄마, 엄마. 더 충격적인 광고죠. 이 광고예요, 사실상. 사람의 불안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특히 태아의 모양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분이 동영상인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무슨 일 있어? 마미 what's happening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히 전달력이 있어요. 사운드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자, 후각은 우리가 무시하던 감각인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후각 마케팅은 많이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잔향이 너무 오래 가요. 네. 여러분 향수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향수 뿌리죠? 어디 거 뿌리시? 향수 안 뿌려? 어디 거 뿌리십니까? 딥시크? 딥시크는 저 인공지능인데? 딥시크가 향수도 만들어 이제. 무서운 회사군요. 미안. 농담입니다. 어디 거 써요? 보가? 불가리? 불가리. 자, 뭐 향수 내 딥시크를 제가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딥시크 향수를 막 쓰고 있는데 처음에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잔향이 오래 가요. 어떤 분이 막 향수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여성분이. 나이 드시면 많이 뿌리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분이 처음엔 괜찮죠. 그분이 있다가 오피스를 나갔어요. 근데 두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게 오래 가가지고 문을 열어도 나가지를 않아요. 잔향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러쉬죠. 러쉬 여러분 가봐요? 이 비누 파는데
이 오가닉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좋아요. 근데 오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몇시 있으면 머리 아프더라고.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게 향기가 오래 가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경우 많죠. 저도 이제 그 집에 가는 길에 닭꼬치 집이 있거든요. 그 포장마차. 여기 갈 때마다 이 아저씨는 손님이 있든 없든 닭을 막 미친 듯이 구워가지고 냄새를 막 뿌려놔요. 그럼 가면 안 사기가 애매모호해. 그죠? 그런 경우. 영화관과 팝콘을 막 튀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먹으면 몸에 칼로리 500칼로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기 쉽지 않아요. 고소하잖아. 예, 쉽지 않아요. 삼겹살 막 그냥 냄새를 막 뿜어내잖아요. 빵가게 뿜어내잖아. 똑같은 거죠. 미각. 미각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미각은 후각과 같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은 냄새 못 맡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죠? 이제 후각 세포가 망가지니까. 그럼 맛이 없어요. 피자 먹을 때 그 기름 냄새 이게 안 나잖아요. 못 먹어. 그죠? 연결돼 있는 거죠. 촉각. 촉각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옷 살 때.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오늘 롯데백화점 이런 데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거기 여성 코너에. 그러면 여러분 코트 있잖아요. 코트 근처에 가보세요. 코트 이런 거. 아주머니도 오셔가지고 밍크 코트 있잖아요. 안 사. 분명히 안 사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막 곰처럼 이걸 쫙 만져 이렇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병균이 묻는 건데 안 살 건데 자꾸 만져 이렇게 막 만지고 가요. 막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현대 사회인데도 동물이랑 비슷해요. 이 촉각이 엄청 반응이. 왜 우리가 고양이를 좋아하죠? 촉각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드라이버는 촉각이에요. 왜 우리가 로봇을 싫어하죠? 촉각이 없어서. 예, 이제 그 고양이처럼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털을 심어가지고 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 촉각 자극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원숭이도 비슷해요. 원숭이도 그 철망 원숭이를 주면 싫어해요. 촉각이 있는 원숭이를 좋아해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패션을 여러분이 연구하게 되면요. 옷의 질감, 촉감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구매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옷 입는 거 옆에 친구도 보세요. 이게 촉각을 불러일으키는 옷인지 아닌지 보세요. 어, 보세요. 이제 막 향기 마케팅을 막 한 잔 뭐 하고 한참 했었어요. 뭐 저축은행에서는 머니 퍼퓸 이렇게 만들기도 했죠. 돈 냄새 좋아요? 돈 여러분 새 돈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물론 많이 받아본 적 없겠지만은 그거 한번 쭉 해보세요. 냄새 나요.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상징 때문에 그래요. 돈 냄새라는 상징, 이게 A4지를 쭈룩 한 거하고 돈을 5만 원짜리를 이만큼 갖고 와서 쭈루룩 한 거하고 전 해본 적은 없지만은 느낌이 달라요. 상징 우리가 알아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실패해요. 이 향기 마케팅은. 아까 얘기한 잔향 효과 때문에 그래요. 좋은 냄새도요. 계속 맡으면 싫어져요. 근데 안 좋은 냄새도 계속 맡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청국장. 청국장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좋아합니까? 그럼 이제 에이징 효과가 오는 거예요. 청국장을 싫어하는데 계속 맡잖아요. 좋아져요. 홍어사만 먹는 사람 있습니까? 홍어사만? 삭힌 홍어?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데 홍어를 싫어하잖아요. 먹다 보면 그 삭힌 맛이 좋아져요. 이게 냄새가 되게 흥미로운 센서리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이 신제품을 누가 개발했어요. 아침에 어떻게 사람을 깨울 수 있죠? 베이컨 냄새.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는 이걸 만들었어요. 8시가 되면 베이컨 향이 뿜어져 나온 시계를 만든 거예요. 물론 베이컨을 넣어놔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그게 있는데 잘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왜 그렇죠? 향이 안 없어지잖아. 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을 좋아하지만은 매일 삼겹살 냄새가 내 침대를 휘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또 그로스하죠. 이게 실패했죠. 잔향 효과 때문에 대부분 실패해요. 자, 이제 주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노출은 다 알았죠? 감각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설득이 많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길거리 간다고 볼게요. 언제 맥주가 먹고 싶어지죠? 치킨 향기. 이게 시그널도 있죠. 치킨 향기가 있다. 맥주가 이렇게 자동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일본 실험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요. 솔나무 향기가 있으면은 그 맥주 판매가 늘어났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흥미롭죠? 이 사람은 냄새에 자동 반응. 아까 이게 임프리시시라고 했죠? 자동 반응을 하게 돼요. 암묵적으로. 백화점 뭐가 두 개가 없는 게 뭐가 있죠? 백화점에 없는 거? 시계. 또 두 번째. 어? 의자도 없긴 없네. 창문, 맞아요. 백화점 찍어왔어요. 없어요. 왜 시계와 창문이 없죠? 시간 시그널이어서 그래요. 창문을 보면 해가 지고 있으면 아 집에 갈래 이러고 가잖아요. 백화점은 밝아요.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고 감옥 같은 거죠. 저는 아이케아를 여러분들이 이케아이죠. 이케아 그 가구 파는 데를 꼭 가보시는 게 중요하다. 가서 한번 보세요. 창문이 있어요? 시계도 파는 데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천정은 높아요. 거기에 빠져들면은 이케아에서 한 6시간 있다 온 적도 저도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들만 사갖고 오죠. 필요 없는 거. 이거 내가 결제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걸 내가 왜 샀지?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 마케팅이에요. 이케아는 사실 윤리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이케아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길 찾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거기다 헤매다가 1시간을 버리고 온다니까요. 그렇죠? 예, 비윤리적 건축 디자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게 이케아예요. 노출은 아까 3가지 노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택적으로 이제 노출하는 게 있어요. 소비자는 자기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선택적으로 자기를 노출시켜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이 고시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공부를 하면 뭐에 노출시킬까요? 공무원 학원에 가잖아요. 그죠? 학원에 가서 공무원 책을 보고 공무원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이 선택적 노출이에요. 이해되시죠? 의도적 노출도 비슷한데 자기 동기와 목표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거의 노출시키는 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고 싶어해요.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정치 커뮤니티에 의도적으로 가요. 예. 의도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해. 정치인들이 배우는 취미 활동도 같이 해요. 이건 뭐죠? 선택보다 조금 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윌파워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죠. 우연적 노출은 뭐냐면요. 우연히 본 거야. 편의점에 갔는데 껌이 있어. 자이리토리. 껌을 사요. 이게 우연적 노출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케터 입장에서 뭘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를 보고 이걸 우연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는 선택적 노출이 되는 환경에 나의 상품, 브랜드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하죠. 이 노출은 첫 번째는 신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에로우맨이라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화살표를 막 돌려요. 계속. 여러분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풍선 인형들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죠. 왜 그럴까요? 신기하잖아. 사람은요 그 모션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움직이는 사물에 반응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되게 멋진 BTS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마네킹이야. 안 움직여요. 그럼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고양이가 예쁜 고양이가 여기 있는데 고양이가 움직이질 않아. 박제 고양이 같아요. 그럼 좋아요? 징그러워요. 나중에는 사람 움직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에로우맨이라는 광고 그 시스템이 있죠. 예, 광고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스러우면요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네이티브 광고예요. 보시면은 이게 광고 같지가 않아. 읽어보면은 무슨 저 같아요. 그 잡지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 광고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은 20대에 해야 될 10가지 일들, 만나지 말아야 될 10가지 남자의 유형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인지 알죠? 그래도 보잖아요. 신기하니까. 광고예요. 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쭉 내려오면 사랑의 듀오 나와요. 그죠? 경험 안 해봤어요? 아니면 그 무슨 아파트 광고. 광고죠. 이걸 네이티브 광고라고 그러고, 한편으론 재미있는데 한편으론 기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발을 봤는데 이게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집에 학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딱 보니까 이거예요. 치킨 주문 시 후라이드 반마리 서비스 교환권이었어요. 이거 좋아요? 이게 네이티브 광고도 일종의.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 중요한 책이 있으니까 꼭 메모해서 보시길 바래요. 요즘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 네. 네이티브 광고라고 하는 거죠. 네이티브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이티브 인디언이란 말을 쓰잖아요. 원주민이란 뜻이에요. 콘텐츠의 원주민 뭐죠? 오가닉 콘텐츠.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인 콘텐츠를 네이티브 콘텐츠라고 불러요. 거기에 붙어있는 광고를 네이티브 광고라고 부르는 거죠. 콘텐츠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광고를 네이티브 광고라 불러요. 근데 네이티브 광고는 빅 트렌드예요. 다 이제 광고와 광고가 아닌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매거진 나왔어요. 이 매거진 B인데 참 좋은 매거진이에요. 이 매거진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콘텐츠만 담은 매거진인데 유료로 팔려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재밌죠? 이제 광고를 돈을 주고 구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재밌는 흐름을 볼 수 있는 매거진이에요. 이제는 어텐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텐션은 우리 인지적 자원을 쓰는 거예요. 인지적 자원이 뭐죠? 현대 심리학은요,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이 발전해 왔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뭐가 있죠? CPU가 있죠. Central Processing Unit이 있죠. 그리고 램이 있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있죠. 롬이 있죠. 리드 온리 메모리가 있죠.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그죠? 요즘 SSD를 많이 쓰지만은 이 시스템을 그 심리에다가 다 갖다 붙여놓은 게 현대 심리학이에요. 이거를 인지과학,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 부르기도 해요. 최근에는. 보세요. 단기 기억이 뭐죠? RAM이에요. RAM. 그죠? 중기 기억을 ROM, ROM이라 부르죠. 장기 기억은 하드디스크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세그멘팅을 해놓은 거죠. CPU는 뭐죠? CPU는 컴퓨팅 파워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막 시끄러워요. 막 시끄러워. 공부할 수 없어. 이건 뭐죠? CPU를 딴 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 인터넷 브라우저를 막 열어놨어요. 10개 열었어요. 탭을 10개 열었어. 20개 열었어요. 그러면 CPU가 과부하가 걸려요. 여러분 이제 그 포토샵을 돌리고 있는데 그 브라우저를 10개 열어놓은 거예요. 안 돌아가요. 왜 그렇죠? CPU를 많이 써서 그래. 똑같아요. 주인은 CPU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죠? 브라우저를 많이 끄면 돼요. 결과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한꺼번에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하루에 수천 개의 커머셜들을 봐요. 뭐 누구는 10,000개 이상 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다 뭐죠? 우리 CPU를 갉아먹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제가 살던 시대보다 조금 더 많은 자극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엄밀히 따지면 뭐죠? 자극물들 끄는 거예요. 저도 소셜미디어들을 대부분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학교 행정 때문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고 있긴 한데 많은 SNS 끊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CPU를 갉아먹으면 안 돼요. 영화도 많이 안 봐요. 더 줄였어요. CPU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비슷해요. 요즘의 가장 큰 문제는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로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극, 노출, 주의, 이해, 수용, 리텐션은 뭐죠?
파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having,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effect는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컴퓨터 CPU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지적 자산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인지적 자산은 개인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암기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키아 그 거리라는 사람 봤어요? 아이키아 그 카탈로그 있죠. 100페이지짜리 이런 거를 한번 쭉 보면 다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존재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우리 그 아는 고참이 있었는데 엑셀에 있는 숫자들 있죠. 한번 쭉 몇 번 보면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억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지 못해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이게 CPU의 차이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요. 강도 높은 자극에 더 잘 반응을 해요. 그 특이한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인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자, 우리 신념. 우리 정치적으로 복잡하죠.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복잡해요. 보수, 그죠? 또는 자유진영, 리버럴 파리에 따라서 내가 보수면은 보수를 보고 싶어해요. 그죠? 리버럴 파리면 나 리버럴 파리만 보고 싶어해요. 이게 신념이에요. 제가 예컨대 요즘 고양이 문제가 갈등을 많이 빚고 있죠. 길고양이 문제. 길고양이를 기르게 놔둘 것인가, 막아야 될 것인가, 갈등이 많아요. 저는 길고양이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 뭐 신념에 따라서 자극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 관여도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예컨대 피부가 건조해요. 건조하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건성 피부에 맞는 화장품만 보게 돼요. 이 관여예요. 예를 들어 나는 운동화를 좋은 것이 요즘 러닝하는 사람이 많죠. 운동하는 사람. 운동화 비싼 거 되게 비싸요. 카본 운동화 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을 안 해요. 러닝 안 해. 그럼 나는 운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관여도라고 해요. 욕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desire, 욕구라고 하죠. 나는 예를 들어 보트를 사고 싶어. 이런 보트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차를 구매하는 거 이상의 욕구는 보트 구매예요. 어렵죠. 저는 보트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사실은 이거 욕구인 거죠. 필요를 넘어간 것. 그죠? 그 다음 정서는 내 그 무드, 영어로 무드예요. 여러분 무드 지금 어때요? 무드 좋죠. 왜 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무드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건 무드예요. 근데 갑자기 수업이 끝나면 무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무드죠. 계속 변해요. 이건 무드는 변해요. 그 다음에 지각적 경계와 지각적 방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보는 경계를 치고 여기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이걸 선택적 주의랑 좀 비슷해요. 싫어하는 정보는 저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적응은 아까 얘기했는데 순응하게 돼요. 계속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강도를 낮춰서 먹었어요. 계속 먹잖아요. 카페인이 더 안 들어가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것도 그래요. 적응이죠. 보스 똑같은 사람이에요. 홈리스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다르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은 지각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 행동도 다르게 해요. 여러분이 옷 입고 다니는 거, 화장, 이런 센서리 자극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중요한데요. 내가 입고 있는 게 나를 만들어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악당한테요. 간호사 옷을 입혔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착해져요. 놀라운 일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여러분의 마인드셋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세요.
이게 저도 포토카드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사실은. 우리 딸이 어제도 장원영 포토카드를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그거는 환경 파괴잖아요. 제가 이거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제 화를 많이 환경 파괴를 하지 말아라 제발. 장원영을 막 똑같은 사람 장원영이 막 이렇게 많은데 난 이거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요. 내 주관적 신념에 따라서 똑같은 자극이 다르게 분류가 되는 거죠. 예쁜 쓰레기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는 인포메이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자극을 셀렉트 선택을 하고요. 원하지 않은 자극은 인히빗 억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관련성 있는 정보는 브레이크스루 머릿속으로 확 들어와요. 아까 얘기한 자기 이름, 특히 뭐 욕을 들었다든지 bad words 욕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학교, 국가 이런 거에 대한 bad words를 들었다고 하면은 이 정보가 확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개인적인 팩터, 인디비주얼 팩터와 사회적인 팩터가 함께 작용을 해요. 내셔널리티, 국가, 이런 국가 간의 갈등이 많죠. 이런 거 정보가 내 국가의 소속 국가의 관련 정보면 빨리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뭐 재밌는 얘기 뭐 이제 그 로맨틱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Everyone's around.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But you are the only one I see. 너만이 내가 보는 사람이다. 막 닭살이 막 돋죠. 이게 그래요. 이게 주의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기울인 사물만 보여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극을 강렬하게 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여기는 방탄차예요. 방탄소년단 아니라 방탄차, 블리프루 카예요. 이걸 하려고 그 CEO가 이런 걸 했어요. 외국의 한 방탄유리 제조사가 만든 광고입니다. 회사 대표를 차에 태운 뒤 직접 총을 쏴서 제품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줍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기발한 홍보전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높은 수압의 물줄기가 스마트폰을 때립니다. 3m 깊이 물통에 집어넣어도 스마트폰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기업이 제품 성능을 알리기 위해 내놓은 광고 영상입니다. 방수 방진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물속에 누가 가장 스마트폰 조건에서 가지고 체험한 들어가요, 영상으로 솔직히?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세탁기 광고에 카드 쌓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를 등장시켰습니다. We are at 15 minutes exactly now. 분당 1000회 이상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세탁기 위에 카드 이거 왜 탑을 하는 쌓아 거죠? 저진동, 저소음 기술을 강조한 겁니다. 3, 2, 1, stop building. 12시간에 걸쳐 쌓은 카드탑 높이는 3.26m, 기네스북 신기록입니다. 종이로 만든 모형 노트북과 실제 노트북의 무게를 비교해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광고 동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 350만 건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방탄유리 제조사는 회사 대표를 차 안에 두고 총을 난사하는 광고까지 선보였습니다. Life is valuable. Protect it.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효과적이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얼마나 이랬죠? 예. 방탄하려고 실제 방검도 있었어요. 칼을 막는 조끼를 판매하려고 CEO가 이거 조끼 입고 칼을 막기도 했었어요. 예, 놀랍죠? 이 먹고 살기 되게 어렵다는 느낌 안 드니까. 보면은 이렇게 자극을 뚫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 바쁘니까. 특히 요즘 이제 그 G세대 또는 알파 세대까지 내려가잖아요. 자극물이 너무 많아서 웬만큼의 자극에는 반응도 많아요. 여러분 릴스 넘겨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있어요. 이 시계가 참 재미있습니다. 시계를 요즘 탈 필요가 있나요? 시계 차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죠? 시계.
시계 차면은 올더 제너레이션인데 저기 그 전자시계죠. 시계 찬 사람 있습니까? 시계가 이게 재밌어요. 시계가 지금 필요합니까? 시계는 왜 존재하는 거죠? 시계는 상징이 된 거죠. 사실 시계는 이게 시계가 되게 재밌어요. 시계가 얼마죠? 명품 시계는 얼마부터 명품 시계죠? 400만 원이 넘어야 명품 시계라고 보통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게 저기 화웨이 시계 10만 원짜리를 차고 있어요. 물론 전에는 저도 비싼 시계를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는 뭘 상징하고 있죠? 시계와 연상되는 상징성이 뭐가 있죠? 효율성.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시계를 선물로 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시계를 준다는 건요,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재밌죠? 이 메타포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왜 책이 팔리고 시계가 팔리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이 상징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계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제가 시계에 관심이 있었다가 화해 시계로 바꾸면서, 전자시계로 바꾸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관심이 있을 땐 정보가 보였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정보가 안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스팅어란 차예요.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사실은 기아 자동차에서 단종됐어요. 안 팔려서. 스포츠 세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그래서 실제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터보 엔진을 사용했고 좋은데 이 광고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것이 동시에 나온 게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G7이었어요. 두 개를 비교해 사람들은 안정 선택을 했고 G7으로 갔죠. 결과적으로 현대 기아차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회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서 카니발리즘, 비슷한 선택지를 두 개를 줬기 때문에 하나가 망해버린 케이스예요. 마케팅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차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마케팅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광고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Your dream, Stinger. 자, 타겟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제 광고로 보면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속으로. 이 마케팅 목표 원주. 타겟이 누구죠?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나이는 4050이에요. 그리고 어떤 프로필을 가진 남자죠? 어떤 프로필? 불만족한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에요. Live Your Dream이 메인 카피죠. 너를 살아라는 내용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패밀리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자기는 스포츠카를 타고 싶은데 가족이 있어서 못한 그 사람들을 타겟팅했어요. 타겟팅은 상당히 좋았어요. 카니발리즘이 있었을 뿐이지. 이해되시죠? 광고를 이제 뒤집어서 여기 안에 심리적 구조가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문제는 이게 어라우절이라고 하면 이거는 각성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주의의 가장 기본은 각성이에요. 각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영어로 awakeness, 깨어있음이에요. 여러분이 각성돼 있죠? 이제 잠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언제 졸립죠? 자극이 없으면 졸려요. 멍하죠. 사실 멍한 게 건강엔 좋긴 한데 이거는 광고적으로는 안 좋아요. 자, 뭐 자극이 재미있지 않으면은 눈에 띄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거 뭘 의미하죠? 뭐 특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신발 광고예요. 근데 모양은 딴 거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자극물이 그 노벨티, 그 신기한 자극인 경우에 그래요. 또는 현저한 자극, 눈에 확 띄는 거, 선명한 자극, 보면은 추상적이지 않은 거. 추상적인 거는 자극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보단요, 특정 대학의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대학 versus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러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선명성이 높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는 전체를 그렇지 않으면은 광고 자극 자체가 약해져요. 아까 노벨티 이야기를 했고, 포지션, 위치가 특이해도 사람은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요.
특별한 곳에 브랜드 로고를 우하단에 놨는데 갑자기 중간에 옮겼어요. 사람 더 많이 봐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이건 옥수동에 있는 그 저기 헤어샵이에요. 이거 어때요? 헤어 지지마예요. 지지는 거 뭐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럴 텐데 지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지지는 거 뽑는 거 헤어 지지마. 그래서 이거는 지지마고 여기는 헤어 지지마. 옥수동 가면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대요. 이거 뭐죠? 특이하잖아요. 언어적으로 재밌잖아요. 지각을 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이거는 뭐 읽어보세요. 고급 아바이 순대인데 간판을 거꾸로 걸었어요. 거꾸로 거니까 멈춰서 이게 뭐야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갈지는 몰라요. 물론. 하지만 일단 시각을 잡는 데는 확실히 기여한 거죠. 거꾸로 단 단판. 제가 제일 흥미로워하는 건 이 존재예요. 저는 이거 아직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약간 변태 같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여러분 이거 봤죠? 아기 때. 얘가 좋아요? 왜 좋아 얘가? 뽀로로는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여러분 뽀로로 제너레이션보다 텔레토비 제너레이션이라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징그럽지 않아요? 약간 변태 같고 그죠? 이게 뭐가 왜 얘는 좀 무섭지 않아? 흉측하고 약간 좀 얼굴도 어둡고 이상해. 노래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노래 불러볼래요? 텔레토비 두비 뭐 나나 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비슷하죠, 그죠? 이거 징그러운데 이게 노벨티예요. 의외로 어린이 캐릭터는요 징그러운 게 성공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애들은 어라우절이 금방 일어나요. 호기심이 막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징그러운 캐릭터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놀라운 일이죠. 예, 이게 무슨 광고죠? 예, 콘돔 광고예요. 네, 이거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보여준 거는 의미적으로도 유니크해야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어린이, 무섭게 어린이를 표현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출산율이 너무 적은 시대니까. 베네통은 이 자극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칼라, 인종, 그리고 이제 뭐 에이즈 환자를 등장시키기도 했고요. 컨트로버시를 갖고 오는 거 일부러 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극을 끌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그 큰 빌딩이에요.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는 아주 인기 있는 게임이 있죠. 상당히 자극적인 게임이에요. 이 게임 광고로 하려고 벽면 전체를 캐릭터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마네킹이 항상 예쁜 마네킹만 있잖아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못생긴 마네킹을 썼어요. Turn the other way, look around. Something big's about to happen. Nadja, Mario, Jasmin, hallo. Alex. Urs. Urs. Hinter dir steht eine Herrenfigur, so wie sie eingesetzt wird, tatsächlich. Und nehmen jetzt all die Maße an, die wir brauchen zur Herstellung, wo es abweicht, damit wir sie wiederum produzieren bzw. modellieren und bauen können. 마네킹들이 다양성 반영을 못한다는 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이 다양성 캠페인으로 이 사람들을 모델링해서 마네킹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장애인이죠. 이 disabled people을 위해서 이렇게 이 마네킹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길거리 이 마네킹을 전시를 했어요.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사회적 취지도 좋았지만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특이했다는 거예요.
캠페인의 특이성에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다음 PPL. PPL은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영역이에요. 왜냐면 아직 이게 그 더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성장을 못한 분야가 PPL이거든요. PPL은 영화 여러분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제 이게 영화인지 광고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커피도 나오고 요즘 그 가상 그 PPL이 많아져서 PPL 안 해도 여기다가 막 스타벅스 갑자기 나오기도 막 하고 그러죠. 가상으로 될 수도 있죠. 때로는 PPL이 너무해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많은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미스매치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최근에 광고 대상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PPL이 너무 이제 아비어스 명백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사람들은 정보 처리인데 나랑 관심 있는 정보에만 처리를 해요. 이걸 소위 칵테일 파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칵테일 막 들고 파티를 하고 있죠. 근데 내 이름이 나오면은 관심이 가요. 그래서 칵테일 파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재밌죠. 그래서 잡음 속에서도 내 이름과 내 욕하는 거는 잘 들리는 현상이 칵테일 파리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죠. 쉘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그런 내용이에요. 컬러, 사이즈는 크면 좋고 컬러는 컨트라스트가 크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 브랜드가 드월트라는 브랜드예요. 모든 공구들 있죠. 망치, 뭐 드릴 이런 거는 다 검정색이에요. 근데 드월트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노란색으로 만들자. 그래서 엄청 성공했어요. 지금도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됐죠. 컬러 마케팅을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수능 얘기했죠. 사람들은 계속 수능하게 돼요. 그럼 우리 광고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을 깨야 돼요. 너무 많이 깨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조금씩 바꾸는 거죠. 스타벅스 로고 바뀌었죠. 계속 많이 바뀌었어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이게 많이 써있지만은 간단해요. 처음에는 요것만 주면 좋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2,000원을 줬어요. 매일. 좋죠? 기분이. 수업할 때 2,000원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5,000원을 줬어. 그 다음에 다시 2,000원을 줘요. 그럼 싫어해요. 날 막. 이 사람이 날 뭘로 보는 거야 진짜.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효용은 계속 증가해야 돼요. 아시겠죠? 같은 효용값을 걷기 위해서는 자극순을 증가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 클럽에 갔어요. 뮤직이 작아. 그거 딱 크게 나와. 그러면 엄청 크다 느끼죠? 계속 있으면 크다고 느끼지 않아요. 한계 효용 체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디어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고래밥 먹습니까? 고래밥 쿠키가 있어요. 비슷해요. 고래밥이 아까 네 글자로 뭐였죠? 인간 사료. 미국 사람들 인간 사료로 이걸 먹어요. 애니멀 쿠키. 애니멀 크래커인데 맛이 다 똑같잖아요. 왜 애들이 좋아하죠? 인간 사료를?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이 다른 게 의미가 있어요? 코끼리를 먹을까? 뭐 기타를 먹을까? 뭐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극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룩앤필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사람은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변화하지 않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마케팅이. 자 보세요. 밤양갱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밤양갱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거였어요. 이건 보링한 브랜드예요. 지루하죠. 제 아기 때도 있었어요. 뭐 이게 나오니까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매출이 막 급격히 올라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루한 자극에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요 매출로 바뀌어요. 이게 사람의 인지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갑자기 회장님 너무 신났죠. 밤양갱이 돈을 준 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광고비를 준 건 아니잖아요. 편의점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콘텐츠가 왕이에요. 지금은 유형의 제품, 무형의 제품 모두 다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학도 콘텐츠가 됐죠 이미. 그죠? 여러분 자체도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콘텐츠는 왕입니다. 오늘 생각해볼 문제는 최근 본 광고 중에 나의 주의를 끄는 광고를
찾고 마케팅 원칙을 발견하는 게 이제 생각해보면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습관을 가질 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메타는 뭐죠? 어보브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지적 변화를 조망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또는 살아가는 걸 위해서 다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 왜 이게 생기고 내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3자적 시각에서 메타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